명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지연 SBS 정책문화팀 기자 그리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네, 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에 정말 바쁘시죠? 예, 뭐 일이 많네요. 예. 그리고 새로운 검사법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재갑 교수님 이 새로운 검사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거 개발했다 이렇게 쓴 SNS 글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쪽을 개발하고 있는 센터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고요. 중간중간 저희한테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서 병원들이 어느 수준 준비하면 될 건지도 계속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어쨌든 그 검사 과정이 보통은 일반적인 회사가 이런 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걸리는 과정을 거의 한 달 안에 다 그러니까 거의 2주죠. 2주 안에 다 마무리를 해서 상용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또한 해당되는 학회, 그러니까 진단검사학회나 정도관리협회나 이런 여러 기관 산하견이 묶여가지고 정부까지 묶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예, 내일부터 새로운 검사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확진 여부, 양성이든 음성이든 이게 훨씬 빨라지는 겁니까? 더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랑 그다음에 이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검체를 또 옮기는 과정, 또 결과 나면 통보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50개 기관 아마 거의 대학병원급 기관인데 50개 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병원 내에서의 검사 공유나 이런 것도 빨라질 수 있고 환자분들에 대한 통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예. 이 새로운 검사법 이것 하나 개발하는데도 많은 의료진들 또 연구자들이 혼신의 힘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개발하셨겠죠 예, 아마. 그렇게 얘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워낙 시일이 촉박하고 네. 하루라도 빨리 이걸 검사법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보건당국이 브리핑한 데 따르면은 지금부터라도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겠다. 치료제가 완성될 때까지는 보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오늘 보건당국이 대국민 브리핑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정 기자. 네. 확진자가 이제 23명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 4명이 더 는 겁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아침 8시에 4명이 추가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좀 표를 보면서 이제 네. 설명을 드릴게요. 3명은 확진자들은 지금 20번부터 23번인데 3명은 그 확진자들의 가족이나 접촉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에서 들어온 그 여행객입니다. 중국 국적의 여행객. 네, 중국인 여행객입니다. 예. 보시면 20번 환자는 15번의 친척이 되는데요. 15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패션센터에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번 환자는 또 GS 지금 홈쇼핑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GS 홈쇼핑을 폐쇄하겠다 뭐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1번 환자는 6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아시다시피 6번 환자는 또 3번 환자 저녁을 먹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죠. 또 6번 환자의 한일관이죠, 한일관. 그렇죠. 예. 한일관에서 저녁을 먹었고 또 6번 환자는 또 자신의 부인과 아들이 또 확진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번 환자를 보시면 그 16번 환자, 태국에 갔었던 16번 환자와 16번 환자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가족이군요. 네, 가족입니다. 그리고 16번 환자의 딸은 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8번 환자죠. 네네. 그리고 23번 환자는 아까 중국 우한발 비행기를 타고 온 중국인이고요. 보건조사에서 발열 증상이 확인이 돼서 오늘 양성 확진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23명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은 우리 보건당국의 통제, 보건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데 네. 오늘 보건당국 브리핑을 보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내부에서 이제는 이게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 비상하게 긴장 놓치지 말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예, 상황 판단 적절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런 압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이제 감염자의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좀 관리되고 있는
이제 접촉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측면들도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측면이고, 또한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12번이나 뭐 16번, 17번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국가에서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환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다행히 의료기관들이 잘 선별해서 진단을 해줬지만 그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서의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지를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시기가 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런 감시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정말 확인이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의료기관의 준비 단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서 네. 지금 대응을 해나가야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만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정말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정 기자, 22번째 확진 판정받은 분, 제가 아까 브리핑 들어봤더니 증상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증상이 없고 환자와 확진 판정받은 분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고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 같더라고요. 애초에는 그 22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음성이 나왔다가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증상이 나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던 예. 그런 경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번 환자 관련해서 지금 무증상자가 확진 판정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밀접 접촉했었던 그런 고위험,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약이 좀 공급되면서 검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일단 확인 삼아서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그때 검사를 다시 하게 되면 양성으로 바뀔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조금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좀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무증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게 가능하다. 중국 보건당국도 인정을 했고 우리도 그 가능성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무증상인 상황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잠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의 개념과 무증상 감염의 시기는 이제 오버랩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인데, 잠복기는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일단 밖으로 표출되기 전의 단계고 무증상 감염 상태는 이미 내 몸에서 감염이 돼서 검사상으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상황에서의 이제 그런 양성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검사상 양성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다만 전파 가능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파는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독일 사례가 증상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전파됐다라고 해서 좀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뭐 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언급된 거를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그 환자가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먹고 있었다는 그런 이건 의견들이 추후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례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과학계에서 이미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있었던 보건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확진자는 41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1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입니다.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자가격리 중에 목이 불편하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결과가 확진되었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59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6번째 확진 환자의 지인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에 자가격리 중에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46세 남자 한국인으로서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가족 접촉자 검사를 하는 결과 확진이 되었으며 현재는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상세한 조사는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57세 여자 중국인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날 국내에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입국자 정보를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며
위 사례는 서울시 사례로 외국인입니다.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소재지를 파악한 후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즉각 대응팀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지난달 23일 날, 지난달 23일이죠. 지난달 23일 날 들어왔는데 네. 확진 판정 받을 때까지는 관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분이 어디 다녔는지 지금 다 파악이 됐나요?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았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간 경우인데요. 예. 그러니까 19일 입국할 때는 지난달 공항에서 23일에 입국을 했고 23일 19일이 아니라 23일에 입국을 했는데 당시 증세가 없어서 그냥 공항을 통과를 한 거고요. 한국 관광을 하던 중에 발열 증세가 나타나서 보건소 검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찰청에서 것으로- 이분의 소재를 뭐 찾았다 이런 브리핑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전화번호를 쓰고 내가 어디에서 머물 것이다 주소를 쓰는데 사실은 이 주소와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못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단순 관광객들이 가장 관리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을 하느라고 국내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소지로 써놓았던 곳에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끔 전화번호를 이제 잘못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는 호텔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기재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경찰청 통해서 찾아가지고 증상 여부 확인한 이후에 아마 신고되면서 아마 검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검사받고 집 밖을 나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조치를 했는데 우한 다녀온 사실을 속이고 막 돌아다녀서 어떤 한 사람의 경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이 우한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우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를 여행 삼아서 많이 이곳저곳 다닌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 동선, 그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어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온 분들이 지금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분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강범하게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 중에서 일부 국내 발생자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이제 중국의 후베이나 우한에서 온 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렇게 접촉자가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 23번 확진 판정받은 중국 국적의 여성이 오늘 태어나는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날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날 들어온 건 아니고 예. 1번 환자는 19일 날 들어왔고 23번 환자는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1번 환자는 19일 날 들어오면서 이미 발열 증세가 있어서 입국 당시에 걸러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입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첫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오늘 이제 퇴원하는 거죠? 네, 오늘 퇴원하게 됐습니다. 18일 만에. 네네. 그러면은 어제 퇴원하신 분은 13일 만이고 오늘 퇴원하신 분은 18일 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2주에서 3주 사이 정도 치료를 잘 받으면 퇴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저보다도 더 현재까지 잘 나온 아실 두 것 분의 같은데 경우를 보면 두 분의 경우를 보면 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경과하면 이제 퇴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16번 환자 같은 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은 아마 가장 먼저 퇴원한 두 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처음에 이 국립중앙의료원에 확진 판정 받고 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이송되는 장면인데 말이죠. 이 완치되는 과정, 지금 우리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의료진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뭐 치료약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투약하고 뭐 그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한테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이제 메르스나 사스 때 썼던 약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요. 일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게 시행됐던 약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 경험하면서 이제 뭐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인터페론 같은 약들을 실제 환자에 써봤던 적이 있고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퇴원했었던 환자들도 대부분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했던 칼레트라를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번에 지금 현재 지금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이 그 치료제를 먹고서 나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약물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었을 거로 예상되는 약들을 전체 리스트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키우면서 그 약을 투여해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보고, 그래서 검증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약들을 이제 환자한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대개 국가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였던 렘시데비어 같은 거를 사용했던 예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된 약들을 써볼 수는 또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네. 이 경험이 있는데 대략 교수님 기억에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한 고비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나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방역 단계에서 약간 좀 힘들었던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2, 3주 동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요. 한 달째 되는 시점에서 이제 방역 당국도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기 시작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개입하기 해서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메르스는 병원에서만 발생하다 보니까 병원 간 확산만 막으면 차단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 상황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지역사회 내에서 강범위하게 유행이 될 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제가 기억한 두 달째쯤 돼서 이건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은 이미 불가능하니까 일단 중증 환자를 빨리 이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법으로 빨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면 중증환 환자라든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단계들을 마련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진단 과정을 거쳐서 격리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환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언제로 할 건지에 대한 준비 단계 또 어떤 시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그 기준 마련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WHO에서 종료 선언을 안 한 거군요. 환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종료 선언은 안 했는데 지금 저 표를 잘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 유행 기간은 저렇게 4월에서 7월 사스, 신종플루 5월에서 다음에 3월 한 10개월 정도고요. 메르스는 5월에서 12월, 7개월, 8개월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했던 시점은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번 달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소식 잠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563명, 홍콩을 더하면 564명입니다. 1일 사망자 숫자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하다가 7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추이로 보면 신규 의심 환자가 이틀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당초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현 상황에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발표를 보면은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16일이 정점이 될 거라고 봤고요. 미국 연구팀은 21일, 영국 연구팀은 26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란 소식이 말이죠. 갓 태어난 신생아, 태어난 지 30시간 된 아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뉴스 듣고 저는 좀 놀랐거든요.
네, 우한의 한 아동병원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출산한 생후 30시간 된 신생아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체에서 태아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수직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저장성 닝보에서는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했는데 시장의 한 가게에서 기존 감염자와 15초 동안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 다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이 남성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중국 당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가벼운 접촉으로도 전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의 송욱 특파원과 함께 중국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어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크루즈선 안에 타고 있던 분들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실까요? 저렇게 큰 크루즈선이고 감염자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저 크루즈선에 우리 국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까? 네. 어제 1차 검사 확진자가 10명 나왔었는데 네. 이 가운데서는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호주, 미국인 그리고 필리핀 국적의 승무원 1명이 타고 있었고요. 오늘 또 추가로 10명 확진 나온 거에서는 한국인 포함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이 아직까지는 확진 판정 받았다. 저 크루즈선에 탔는데 그런 건 없다. 9분이 타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9분이 타고 계십니다. 예, 네. 9분이 확진 판정을 좀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 상황을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꺾이질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보건당국이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것,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일단 보건당국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때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께 바라는 거는 이제 정보에 대한 습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지역사회 내 전파가 시작돼서 나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습득 또한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이 중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재각 교수님 하신 말씀 특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